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화학 섹터에 대해서 오늘 집중 점검해 볼 거고요. 이 지정학적 이슈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최근 나타나게 하는데요. 화학주도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가격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오늘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화학업종에서 주로 다룰 기업은 어디입니까? 가장 먹고 사는 거에 네. 가장 연동하고 있는 대한유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지정학적 이슈에 의해서 유가가 조금 상방향으로 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위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석유 기업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정유 기업이 좋아지고 이제 이런 형태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막연하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제품 가격을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우려 때문에 화학주가 오히려 이제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한번 볼 수 있는 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대한유화하고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쭉 한 30년 이상 이렇게 쭉 보면은 붉은색이 한국의 대한유화 색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색깔,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그런 실적 시가총액 추이, 주가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축은 틀립니다. 하나는 그냥 뭐 25조 원짜리고 피크 타임 때 한쪽은 2조 5천억짜리니까 2조 5천억 원이니까 10분의 1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점이 있으면 고점이 있고 이제 동그라미 친 개가 저점이에요.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그러니까 저점일 때 언제냐면은 뭐 최근에는 뭐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2조 5천억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미국 화학기업하고 한국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같이 가요. 상방이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같이 뭉쳐서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좀 갈 때도 있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경제가 나빠질 때가 먼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경제가 먼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들쭉날쭉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뭐 2020년에는 오히려 이제 아시아하고 미국 경제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실질적으로는 뭐 2조 5천억 원 하던 당기 순이익이 2021년도, 22년도 그때 당시 하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이제 거의 조금 회복되는 단계 정도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잖아. 그리고 시중금리는 인하됐잖아. 그죠? 그렇게 시중금리 인하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예를 들면 AI를 포함한 빅테크하고 이제 BT 경기, 예를 들면은 바이오텍 경기가 좋잖아. 주가도 좋고 이러니까 소비가 많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은 2022년, 21년에 보면 2조 5천억까지 갔으니까 지금 60% 떨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고 다우 케미칼은 그보다 조금 미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돌아서는 화학은 이렇게 옷, 의식주, 수송 뭐 모든 거 연동하고 있다. 활동 지수에 연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활동을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파란색이다. 근데 이제 붉은색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그 대한유화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이런 거예요. 이 그림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아시아는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계속 활동을 안 할 것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숨만 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정체되어 있을 것이고 역동적이지도 않고 뭔가 소비도 별로 크게 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캐파는 이미 좀 많이 들어섰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낮은 국면에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시아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 포함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중국 이런 포함해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그게 역동지수가 제일 높은 게 아시아 이머징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머징 쪽으로 계속 수출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 가정치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데 유가에 좀 눌려 있는 거예요. 유가 87달러 가니까 제가 볼 때 87달러는 높은 수준 아닌데,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 우려스럽지 않느냐 이런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보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시아 경제가 살아나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올라가는 유가에 우리 주가가 눌려져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그냥 뭐 상승 전야?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 붉은색이 2조 5천억이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올라가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뭔가 약간의 발목을 잡는데 뭐가 트리거가 되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유화 주가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까 주목하자라는 포인트로 투자자분들은 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려면 이 대한유화 도대체 어떤 기업이고 주력 사업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그림을 더 볼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금리 인하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인데, 금리 인하와 대한유화 단기 순이익 그 그림을 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러잖아요. 낮을 때 붉은색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순이익이 좋아집니다.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Q 곱하기 P, 예를 들면 두 개가 더블 효과, 이중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2,500억까지 단기 순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2번 정도 피크를 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내려갈 때 단기 순이익 역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2천억 정도는 2조 2천억 중에서 2천억 정도는 이 분리막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할 때 분리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막 소재로 들어가는데 그게 2천억 원인데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천억도 예를 들면 그것만 뭐 5배 정도 좀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잘 시장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뭐 금리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시아가 중요해요. 뭐냐면 많이 올라가느냐 적게 올라가느냐 방향성은 똑같은데, 올라가는 방향은 똑같은데, 예를 들면 아시아가 공급을 조금 많이 늘리다가 조금 이렇게 줄여주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늘리게 되면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10조 원 갔다 하다가 그다음 정유기업들, 석유기업들이 생산 캐파를 조금씩 늘리지 않으니까 이 경제가 돌았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워렌 버핏이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아시아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주춤거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가 가려고 그러고 증설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설을 안 하는 상태에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에 금리 하락기 때 큰 폭의 단기 순이익, 저는 2,500을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 캐파를 늘려놨기 때문에. 그 2,500을 늘려가니까 한 10배 주면 2조 5천억이잖아요. 더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대한유화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화학하고 철강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연동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활동지수, 사람이 생존지수 이런 데 연동하고 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수 소비자인데, 이게 공장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100만 톤짜리 하나 지으려면 지금은 이제 5조 원 듭니다. 5조 원. 그러니까 이게 장치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 많이 지어버려가지고 공급 과잉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안 짓게 되면은 공급 부족인 상태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피정코 제가 볼 때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증가하면서 이익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유화에 대한 매력이 제품 안에서도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평가다라는 말은 앞서 코멘트로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한유화가 부채 비율이 20%라서 거의 차익감이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적자 날 때 적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볼 때 견딜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미국 기업 웨스트레이크나 미국의 다우케미칼이 전 세계 글로벌 표준 기업이에요. 뭐냐면은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따라가는 특징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를 보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사듯이
이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65까지 매출액 대비 1.6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22조 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거의 약 2배까지 주면은 2배 1.65까지 주면은 한 오히려 보면 3.5조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결론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지금 이미 웨스트레이크는 이미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반토막 이상이 더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면은 화학이라든지 이런 철강 쪽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기초 소재 밸류에이션은 미국 밸류에이션이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한 1.5, 1.7이다. 그런데 지금 0.3이면 너무 현저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화학 안에서도 대한유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식 들었습니다. 차홍선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